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송아지의 설사의 원인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우 송아지 설사 원인과 예방으로 했습니다.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라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송아지 설사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그 한우 암소가 키워서 사료를 먹여서 이렇게 키워낸 송아지가 죽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이제 좀 더 많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송아지의 설사병에 관해서 이제 죽지 않더라도, 폐사하지 않더라도 송아지 설사를 앓고 지나간 소에 대해서는 성장이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용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소가 뭐 수태를 한다고 하든가 이런 부분에선 많이 이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로 인한 이제 경제적 손실은 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의 피해는 필연적으로 이제 탈수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이 탈수를 해결하는 게 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양소, 전해질 불균형에 따른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질병과 합해서 합병증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가장 이제 좀 평이한 게 식이성 설사고요. 이제 먹는 게 뭐가 잘못돼 갖고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이 오는 그런 식이성 설사.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두 가지 이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서는 일단 임신 후의 사양 관리가 불량했을 경우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영양 관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 수분이 많은, 아니면 너무 질소질이 많은 사료를 먹어도 그런 부분이 이제 송아지가 낳았을 때, 그 다음에 모유를 줄 때 이렇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축사라든가 아니면은 깔집, 시설 이런 부분들, 추위, 햇빛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송아지의 설사를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작은 체중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초유를 먹긴 먹는데 많이 못 먹었거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나타나는 게 이제 오염된 초유를 썼거나 아니면은 면역 항체가 생각보다 부족해서 이 초유를 먹은 송아지가 제대로 면역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화불량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 흡수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감염성 설사와 이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감염성 설사에 이제 이 감염성 설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염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중증에 있을 때는 폐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관벽 탈락이라든가 아니면 수분 많은 설사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노란색 아니면은 흰색 수양성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분 탈수로 인해서 전해질 공급이 급하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형 그래프를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병원체가 나타나지 않은 설사입니다. 병원체가 나타나지 않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 69%, 그 다음에 분변 내에서 이제 설사가 31%인데 그러니까 병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31%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성 설사가 전체적으로 약 3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원체가 나타났어요. 병원체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게 약 40%가 됩니다. 설사로 증상을 나타내는 건 60%고 병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사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애들이 40%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농장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대장균이나 로타,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포리디움, 지아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이제 뭐 25%에서 최대 50%까지 나오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2가 증상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집 소는 이상하게 코로나에 잘 걸려. 우리 집 소는 이상하게 로타바이러스에 잘 걸려. 그러니까 송아지가 됐든 어미소가 됐든 이 집 농장에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감염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소가. 그 얘기는 우리 집에 로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송아지는 로타 바이러스를 꼭 한 번씩 겪고서 넘어간다. 코로나를 자주 발생하고 코로나를 한 번씩 겪고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 우군 전체에 코로나, 무증상 코로나 소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백신을 한번 놓으시는 게 더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설사를 겪고 안 겪고에 따라서 생산성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 백신을 놔서 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나 로타 이런 것들 바이러스성 설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송아지 무리에서 2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송아지 무리 전체를 놔야 되는 거고요. 이 송아지가 많이 걸리고 우리 집 송아지가 많이 걸리고 큰 소도 약간씩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보균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백신을 하셔갖고 이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보통 버짐이 나타나면 송아지 버짐은 뭐 다들 어느 집에나 있어. 그리고 우리 집도 뭐 송아지 버짐 다 이렇게 뭐 겪고 넘어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집엔 버짐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버짐이 곰팡이성인데 이게 당연히 키우다 보면 나타나는 거냐? 아니에요. 어딘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사료나 영양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스에 의한 어떤 그 소모성 질병이 걸렸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것들이 버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짐이 있다. 우리 집 사료에 영양분이 약간 뭐가 불균형하구나. 우리 집 소에 어떤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어떤 질병이 상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갖고 해결을 하신다고 하면 그 소모성 버짐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더디 크거나 아니면은 약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육성우라든가 큰 소가 됐을 때 그리고 번식우가 됐을 때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장균이나 로타나 코로나 바이러스성 설사 같은 경우 백신이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없습니다. 백신은. 그래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출생해서부터 한 56일년까지 이게 설사병이 이런 형태로 많이 오더라. 한 31년까지 식이성 설사가 계속 올 수 있고 대장균, 크리스토스프리디움, 로타, 코로나, 클로스트리디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요런 때 요런 7일령에 좀 나타나고 뭐 14일령에 나타나고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꼭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어떤 질병이 설사가 하는데 어떤 질병인지 당장 구분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균적인 수치로다가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아지가 설사를 해서 이제 체성분이 이제 빠져나갔다는 전제 하에인데 체중 대비 탈수량이 5% 이내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 아프구나. 설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좀 들어갔네. 피부가 좀 이상하네. 얘가 이상하다. 라고 판단했을 땐 벌써 6, 7%가 빠져나갔을 때예요. 근데 보십시오.
12% 이상이면 죽습니다. 10%만 넘어가도 꼼짝을 못해요. 거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는 불과 2, 3%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뭔가 이상하다, 눈이 함몰됐다, 피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바로 수분, 전해질부터 보충을 해주고 보셔야 됩니다. 6, 7% 이내에 올 때는 이제 뭐 경구 투여해도 되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정맥 주사를 놓으셔야 돼요.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하나씩 꼽는 것도 있고 뭐 순차적으로 위에 하나를 놓은 상태에서 정맥 주사, 그러니까 닉겔을 하나 놓고 이거랑 연결해서 또 하나를 놓고 이거랑 연결해서 또 하나를 놔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몸 뭐 세 군데 네 군데다 이렇게 찌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온에 맞춰서 데워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얼른 그 전해질 용액이라든가 이제 수분 보충을 해줘갖고 송아지가 깨어나도록 하고 이게 금방 1시간, 2시간 이내에 차도록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정맥으로다가 닌겔을 놓아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이성 설사의 원인입니다. 식이성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식에 의한 것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소화제, 그다음에 어미 사료를 갖다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저질 대용류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 분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분석증이라는 게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가 부족하니까 자꾸 털을 핥아요. 핥은 털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1이나 사이 쪽을 막는 거예요. 1이나 사이 쪽을 막아갖고 이 털뭉치가 이런 식으로 털뭉치가 뭉쳐져갖고 위가 내려가는 부분을 막아버리니까 이 송아지가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폐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송아지가 먹는 것들 그거를 좀 더 관찰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균성 설사를 갖다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성인데 세균성 설사를 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놓고서 요 이제 발생 시기라든가 증상이라든가 대책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나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어떤 뭐 출혈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리라든가 폐혈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또 구분하기 어렵게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 살모넬라는 뭐 수양성 설사를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를 잡은 거지 이게 꼭 얘만 나타나고 얘는 안 나타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 설사병 키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얼른 이 송아지 설사 원인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센터로 오셔갖고 이제 그 센터로 오실 때 그 분변을 조금 갖고 오셔갖고 그 설사병 검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병원 그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이라든가 전해질을 투여하는 것들, 예.